그 단일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좀 해본 단일화 좀 해본 사람으로서. 근데 우선 이 단일화 게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과거에는 단일화 논의가 진보 쪽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맞아.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당하고 정의당 뭐 이렇게 네. 늘 진보 쪽이 약해가지고 맞아. 서로 차이를 건너뛰어서 다 힘을 모으지 않고는 대항이 안 돼. 근데 보수 쪽은 어떨 때는 뭐 무슨 자민련도 나오고 어떨 때는 막 정조영 회장의 국민당도 나오고 어떨 때는 이회창 씨의 뭐도 나오고 뭐 막 그랬잖아. 자유선진당 나오고. 그래서 걔들은 단일화하고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선거를 맨날 졌단 말이야 이쪽이. 근데 신압으로 언제부턴가 갑자기 단일화 논의가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 네,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 맞아. 윤석열. 윤석열 단일화. 네. 그래서 겨우 그거 해가지고 0.7%밖에 못 이겼잖아. 그렇죠. 근데 이쪽은 심상정, 단일화 안 되지. 이재명 단일화는 논의도 안 됐어. 네.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 또 왔는데 이번 대선은 그냥 민주당 쪽은 그냥 우뚝 후보를 세워놨고 저쪽은 지금 단일화 난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열이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보 쪽이 특히 민주당 나는 진보라기보다는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리버럴들이 자유주의 세력이 이 다수파가 됐어요. 우리 사회에 주류가 됐어. 그러면 우파 쪽이 소위 자칭 우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극우, 수구, 꼴통 이런 자들이 소수파. 지금 소수파가 된 네, 거예요. 그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그 자들이 한국논단이라고 무슨 사장검정 토론회 한다고 후보 불러다 놓고 네 빨갱이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 이런 거 하던 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걸려서 역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류야. 이 생각 우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 옛날에 우리가 단일화 때문에 지지고 볶을 때 쟤네들이 이런 기분으로 우리를 보았겠구나. 근데 이렇게 한덕수같이 비겁한 단일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거 너무 심각해. 근데 단일화 실력이 물론 우리 때도 물론 나도 단일 후보로 경기도지사 나가서 뭐 졌지만 4% 차이로 김문수 씨한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또? 그러니까 나한테 이긴 사람들이 저기서는 잘 되더라고. 나한테 법으로 이긴 한동훈 2등 했죠 2등.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나한테 선거에서 이긴 김문수. 에이 참. 근데 단일화를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 이 진보 쪽에서 하던 단일화가 될 때 그 성공 요건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대의가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 대중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주체들이 그 대의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세력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대의와 대의에 헌신하려는 자세만으로는 안 되고 이해관계의 절충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타협도 해야 돼요. 때로는 룰도 어느 정도 약간 승패가 바뀔 가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죠. 누가 확실히 처음부터 이길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일화는 게임을 안 해. 그냥 양보해버리지. 그러니까 적어도 둘이서 게임으로 단일화를 하려면 어느 쪽이든 이길 수 있는 가능이 1%라도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그때 그 김진표 씨하고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할 때 99대 1로 봤거든요. 이길 확률이 1% 정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룰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나를 많이 찍어줘갖고 내가 된 거거든. 근데 지금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잘 안 되는 이유가 비등해서. 우선 대의가 없어. 이재명은 안 돼가 대의잖아. 이재명만은 안 돼. 야, 그거 좋았다. 그러니까 그게 대의가 될 수 국민이 없다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그러고 있어요. 국민의 과반수가 이재명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시대적 이재명이 안 돼를 걸고 하니까 이거는 100% 지는 명분이야. 이렇게 지는 대의야. 우선 대의가 없어. 그다음에 두 주체 모두 대의에 헌신하려는 자세가 없어. 이게 한덕수는 그냥 집비 몰라. 맞아. 자기만 알아. 최악이네. 최악. 그다음에 김문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지금이 좋은 거야.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인생의 황금. 굴러온 돌이. 지금 황금이에요? 네. 그 94년도인가 YS당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고집센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민중당 하다가 말아먹었을 때 집에 찾아가가지고 형님 민중당 하시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 다세요. 민주당 가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총재 찾아서 인사 한번 하고 그러면 TK 출신에 서울대 출신에
노동운동. 출신의 최고입니다. 최고. 무조건 수도권에 좋은 지역구 줄 거니까 거기 출마하세요. 근데 김대중을 인정은 안 하더라고. 김문수가요? 네. 뭐 돼? 왜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민정당으로 간 자기가 거예요. 네. 전혀 밀릴 게 없다고 생각을 진짜요? 나는 심재철, 김문수 전부 다 민주당 가서 하라고 내가 정말 심재철은 전화로 내가 독일 있으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문수는 민중당 할 때부터 내가 형님 민중당으로는 죽었다 깨도 국회의원 못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하세요. 이거 내가 맨날 했었다고. 나는 당 안 하면서. 나름 고집이 있네. 한 번 이렇게 꽂히면 이 백스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김문수 씨는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그러겠죠.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게 민중당 하다가 여기 보수당에 들어와가지고 30년 넘게 이 말하자면 서자 취급 내지 굴러온돌 취급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취급 받다가 먹었잖아 이제 당을. 이거를 며칠도 못 즐기고 그냥 하라 그만두라고?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세 번째는 승패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무소속이어가지고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지난번처럼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블 스코어로 질 것 같아. 더블 스코어로 한덕수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김문수한테 꿀으라는 그런 건데 거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자기가 기호 2번 달고 나가야 자기 돈 안 들이고 선거를 할 거 아니야. 한덕수 입장에서. 그리고 선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금 유인물 준비 작업 이런 것, 서류 작업 이런 것도 전부 다 국힘당의 해당 행위자들이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국힘당 국회의원과 핵심 당직자들이 지금 지네 후보 한덕수 사진 찍어주고 스튜디오에서 다 출마 준비 시켜주고 있어요. 너무 웃겨. 한심하다. 근데 한덕수는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되면. 무소속이야.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야 돼. 네. 그렇지. 후보 등록을 무소속으로 해야 돼. 네. 그러면 등록하고 나서 단일화를 하잖아. 근데도 그러면 돈만 꼬나받고 네. 자기가 안 하게 되면 돈만 꼬나받고 마는 거고. 기타금만 해도 3억이잖아. 김문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12일 전에 단일화하면 그냥 자기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한덕수가 돌아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렇죠. 2번 달고. 네. 그건 죽었다 깨도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는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5월 10일까지는 누워 있는다. 그렇지. 네, 뭐 어디 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가 뭐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든가 어디 가서 그죠? 어디 가서 뭐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든가 하여튼 안 들키고 그냥 오늘 우리 있으면 돼. 녹화할 때 보니까 뭐 KTX 타고 대구 갔는데 만나러 간다고 한덕수가 또 KTX 역으로 가고 있더라고 내가 녹화하러 오기 전에 보니까 그리고 뭐 당 지도부도 막 쫓아서 대구 간다고 난리던데. 그래서 김문수가 그거 했어요. 그 뭐야 더 이상 선거운동 안 하겠다 일단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눕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개기면 한덕수가 등록을 안 할지도 몰라. 한덕수가. 그러면 자동 단일화잖아. 와. 그다음에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했어 한덕수가. 그러면 그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네. 김문수가 여론조사를 해서 아웃되면 투표용지에 기호 2번이 없네. 없어요. 그 한덕수는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후보를 몇 다 번 받아봐야 되겠죠. 되는데 히읗이잖아. 네. 가나다 순으로 가면 저 밑으로 가겠네. 저 뒤에 가요. 10번 밖으로 나갈지 10번 10번 안에 밖으로.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면 국힘당은 당의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지도 못해. 그렇지. 선거운동도 못 당적을 가지고는 선거운동 캠프에 가지도 갈수 못해. 못해요. 오. 공식적으로 당이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도 없어. 없어. 네. 그 한덕수 혼자서 위장 탈당한 국힘 당원들 몇몇하고 위장 탈당한 국회의원 몇 명하고 선거를 치러야 돼. 자기 돈 쓰면서. 자기 돈으로. 네. 와. 물론 보전은 받겠지만 나중에 15%는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 못하게 할까요? 해야죠 우리가.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김문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은 자기 편이네. 나의 편. 와.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게임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해봤자 효과도 없어. 똑같은 사람들을 놓고 단일화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할까? 이거를 국힘당의 당 지도부는 지금 이제 8일 날 네. 전국위원회 소집을 네, 했고 맞아요. 11일에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소집을 해놨어요. 네, 왜 맞아요. 했을까?
그거 수분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추임받고 예, 바로 전당대회에서 후보교수 갈아 끼우려고 지금 그렇죠. 그걸 다 잡아놓은 다 해놓은 거예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때까지 나타나면 안 돼. 입 후보 준비만 하고 맞아. 그 입 후보 준비는 이제 차명진하고 뭐 김재원. 김재원 등등이 와서 하고 하겠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 예, 당에서 그렇게 퇴출시키겠다 막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네, 김문수를. 자네가 뽑은 어떻게 후보인데 대출을 시켜? 후단협 우리 그거 2002년도에 민주당에서 해봤잖아. 어. 그거 안 돼. 안 그거 돼, 해봤자. 그러니까 김문수는 와. 자기가 시간이 자기 편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쨌거나 선출된 후보라는 법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통을 법통을 맞아. 가지고 있으니까 한덕수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많잖아. 그렇지. 한덕수는 믿을 수 있는 게 점괘밖에 없어요. 제가 없어. 보기에 점괘. 김문수는 열받는 게 네. 원래 후보가 되면 그 당무 우선권이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대선 그렇죠. 기간에는 후보가 당 대표나 왕이야. 다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선대위를 띄우면 당의 모든 일상적인 당무권이 선대위로 넘어가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선대위 구성을 국힘에서 안 해줘. 지금 선대위도 구성 안 해주고 구성 안 지금까지. 그래. 와, 그건 그다음에 너무하더라. 그 무슨 사무총장 바꾸려 그랬는데 사무총장도 안 바꾸고 네. 그 후보 일정 공지도 당에서 안 해주고 안 해줘. 뭐 아무것도 안 해줘. 돈도 안 주고 물론. 그러니까. 이거 우리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 때 경험해봤거든. 그때 아, 그랬어요. 그때 당 대표를 하나갑시가 하면서 네. 선대위는 꾸렸는데 선대위에 돈을 안 주잖아.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내려온 걸 선대위에 주지를 않아. 와. 우리 다 겪어봤어. 어. 요거 힘들어. 힘들지. 와. 힘들어. 그래서 사무총장을 맨 먼저 바꾸려고 한 게 그러니까. 돈 챙기려고 한 건데 안 바꿔줘 안 버리잖아요. 바꿔줬잖아. 그러니까 강동. 지금 아까 이제 김문수 씨가 너무 좋고 황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그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씨가 얘기할 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벌써부터 이제 야 나 김문수인데 너 관등선명 뭐야? 요걸 시작한 거야. 나 한덕수인데 야 나 후보인데 너 뭐야? 요걸 한 거거든 지금. 나 김문수인데 하고 나 한덕수인데를 합치면 모덤수인데. 모든데. 아, 그러면 결국은 한덕수는 뭘 해볼 게 없네요. 김문수 따라다니고 그렇지. 따라다니는 사정하는 거밖에 없지. 계속 그럼 쫓아가야지. 한덕수랑 조이대랑 사정이 비슷하네. 아, 사정이 좀 비슷해. 한쪽에서는 통지서를 전달해야 되고 네? 출석 통지서를 전달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지금 단일화 뭐 서명 문건을 전달을 해야 야, 돼. 그래도 아유. 조이대는 자기 돈은 안 쓰고 월급 받는 대법관 9명의 똘마니가 있잖아. 나라 돈으로 하잖아. 한덕수는 다 지 돈으로 해야 되는데. 아, 한덕수가 더 상황이 안 좋지. 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단일화 생각해봐요. 상황에서는. 후보 등록을 하려면 후보 등록 수료도 같이 해야 되고 기타금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등록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홍보물 시안 내야 돼요. 예. 그걸 인쇄하기 전에 먼저 편집해가지고 디자인해서 선관위에 갖다 내야 돼요. 그 다 돈이야. 홍보물 찍는 거 무지막지하게. 근데 한덕수 하잖아. 돈이 좀 있잖아요. 이제 아이, 한 지 돈 100억 좀 아깝지. 있던데.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김문수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등록을 마치고 25일까지 14일 동안 네.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어. 그 하루에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아무리 가가지고 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를 의미 외쳐도 없어요. 이거 한 번 외치는데 돈이 몇 천만 원. 아니 그러면은 김문수는 이런 거를 미리 다 알고서 아, 당연하지. 빠꼼이지 거기는. 진짜로? 완전 빠꼼이지. 이거 알고 경선에 한덕수라고 제가 제일 먼저 단위로 알 겁니다. 당연하지. 이걸 한 거라고? 그거 안 했으면 그거는. 한동훈한테 졌어요. 그거 당연하지. 했으니까 이긴 지금 거야. 사기 사건이라고 그러잖아. 예, 사기꾼이라고 사기 해요. 사건의 당해서 본질이 그래. 뭐냐면 사기가 언제 성공하냐 하면 사기 치는 놈하고 사기 당하는 놈이 공범 관계에 있을 때 가장 잘 성공해요. 예컨대 있잖아. 어이 선생님 이거 저희 공장에서 납품하는 거 싹 빼온 건데 1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 원단 좋은 겁니다. 그런 사기 많이 쳐요. 네. 그러면 사기 당하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그 의도를 가지게 되잖아. 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기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국힘 정치인들은 이런 거지. 아 김문수가 내가 후보되면 나 밀어줘. 그냥 당을 위해서 우리 선거를 위해서 한덕수한테 그냥 단일화 바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게 100만 원짜리 원단 20만 원에 드릴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기들이 그런 사행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김문수를 밀은 거 아니야. 김문수가 그 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법적인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아. 요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라고. 아, 그 더러운 욕망을 그렇지. 더러운 욕망으로 이용한 거지. 이용을 한 서로 거구나. 이용한 거지. 와, 대단들하네. 대단하지. 대단들해. 아이고 김문수가 지금 국힘 안에 자기 세력이라도 강고하게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김문수도 굴러온 돌이잖아요. 아. 김문수가 명색이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 출신입니다. 아스팔트 창당 우파야. 주역이고, 예, 창당 주역이고 와. 자유통일당에는 자기 세력이 있을지 몰라도 국힘에는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나 단일화 하겠다 그렇지. 네.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후보를 먹으려면 그 아이템을 자기가 취해서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할 거다. 그리고 선거 한두 번 해본 빠꾸미가 아니잖아. 아. 한덕수는 완전 줬자고. 근데 이제 김문수 씨도 자기가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본선에 가도. 네. 그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는 막 골목골목 경청 투어 한다고 다니면서 막 수첩 들고 뭐 막 민원사항 적고 있고 뭐 거기서 온갖 얘기들을 하고 뉴스에 맨날 공약이 나오잖아. 네. 근데 지금 김문수도 공약이 아직 없고 한덕수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 공약이 없어. 아니 무슨 공산당 선거야 뭐야 이게. 아니, 김문수는 단일화가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이 한 개뿐이야. 이재명은 안 돼. 이거 하나야. 이재명 안 돼. 그 단일화. 공약도 안 지키잖아 지금. 이런 선거가 도대체 어딨냐고. 네, 없죠. 지금 국힘이 완전 쑥대밭이 돼요 지금.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동훈이가 군침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발 둘 다 망해라. 그렇지. 다음은 나다. 그렇지. 그래서 한동훈 지지자 중에 그런 웹자보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뭐요? 잼을 찍자. 아, 한동훈을 진짜로? 위해서. 그 거의 지난번 이낙연 그렇죠. 아, 진짜? 똥파리들이 윤석열 찍자고 하는 거하고 같은 수준의 얘기가 지금. 와, 진짜. 나오고 와. 한동훈을 엉망이네. 복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찍자. 똑같아. 그래서 이제 당 대표 하겠다는 거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판에 한동훈이는 절대 끼지 않고 망하기를 기다렸다가 당 대표 주워 먹으러 가려고 할 거고. 망해도 그렇지. 이제 완전 폭망해야 자기한테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쌍권 지금 예. 뭐 권영세, 권성동 등등은 왜 그러면 국힘 현역 의원들은 그렇게 김문수를 쫓아내고 한덕수를 세우려고 그러냐. 경쟁력 별 차이도 없는데. 네. 그거는 김문수는 저렇게 대선을 치르고 자기 세력을 그 안에 심어가지고 계속 뭘 하려고 할 사람이고 아. 한덕수는 와서 떨어지고 나면 집에 갈 사람이잖아. 아니 그것도 잘못된 욕망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 있는데 자기 동네 그 지방의원 공천권 이런 거 자기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대구시장. 국힘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강세 지역, 초강세 지역에만 있단 말이야. 네. 경합 지역을 지난번에 거의 다 졌기 때문에 네. 여전히 자기들은 자기가 공천을 주면 시장 군수 뭐 구청장 또 지방의원들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 수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 근데 김문수처럼 말도 잘 통하고 지 고집대로 할 놈이 오면 곤란하잖아. 김문수한테 당 뺏길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당을 절대 먹지 않을 놈을 대통령 후보로 하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정치업자들의 계산법이야. 아니 근데 그 반전으로 한덕수가 된 다음에 한덕수가 이제 대선에서 떨어지고 한덕수가 당을 장악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반전으로.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아, 김재원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김문수 옆에 붙어가지고 막 자기가 행동대장도 하고 스피커도 하고 막 하던데. 거기 내년에 대구시장 하고 그거 노리고 싶잖아요.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가 떨어지고 나면 나는 대구시장 노릴 것 같은데. 홍준표 모델 있잖아. 홍준표 모델. 야, 반전이다. 진짜. 탄핵 뒤에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대구시장 가는. 와. 이미 그 코스가 있거든. 아, 실제 있는 코스네. 그렇지. 그럼 김문수랑 김재원이 또 싸우고. 와. 그때 명태균은 어디에 설 것인가? 그 명태균 씨는 이제 뭐 나중에 뭐 특검도 하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건진에 비하니까 좀 별게 아니더라고. 건진이 더 위인 것 같죠. 근데 이런 말하면 엄청 자존심 상해할 것 같은데. 아니 일단 건지는 관봉을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러니까 관봉. 관봉이 거기 봉투잖아. 명태균 씨는 봉투에 명태균은 호바나 컨텐츠 호바나 컨텐츠 봉투였어요. 겨우. 네. 좀 차이가 있더라고. 또 이 매불쇼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네. 뭘 판단할 때는
물질의 증거가 있을 때 제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 아. 관봉대 코바나 콘텐츠 편지 봉투. 그거는 차이가 좀 차이 있어. 크지. 명태균 선생님이 조금 자존심이 그렇지. 상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관봉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관봉. 네네. 알겠습니다. 자 좀 그러면 불안감이 많이 떨어졌죠. 네? 불안감이 많이 불안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참 가벼워요. 팔랑기야 팔랑기. 요래놓고 또 돌아가가지고 그게 누가 또 이게 불안적인 요소를 하나 올리면 또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불안감을 덜 가지는 이유는 만약 민주당이 경각심이 없고 헬렐레해 있고 이러면 제가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국힘당이 어떻게 한다, 뭐 대법원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불안하지 않은데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게 믿음이 덜 갈 때는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믿음직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저 신경안정제 역할은 여기 매불쇼에서 제가 하는 신경안정제 역할은 오늘이 끝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 그러길 기대합니다. 이 싸움이 지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싸움이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정치인 이재명을 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죠. 그렇지만 이 싸움의 성격이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고요. 헌정 질서 지키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정치 질서, 게임의 룰 이걸 지키기 위한 거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이 중요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자꾸 이재명 지키기로 네이밍을 하면 MBC가 난감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 이 싸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플랜 B 이른바 플랜 B 뭐 대안 후보 뭐 이런 거 왜 저는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지만 속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무기가 다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것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법으로 맞서야 된다. 네. 전공법으로 맞서서 극복할 때에 그렇지. 제대로 의미 있는 싸움이 되는 거다. 진짜 내란의 강을 거의 다 건너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네.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 이끌었던 사람들을 믿고요. 6월 3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선거 압도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그렇지. 이 대법원에서 조희대 이름이 자꾸 일본 사람 이름이 생각나. 쉬는 시간에 계속 그거 하시니까 입에 붙었지. 조희대. 네, 조희대 씨가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의 불소추 특권 그것도 딱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각급 법원에다가 모든 재판은 퇴임 때까지 스톱. 이 결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 나라가 덜 시끄러워요. 그게 다른 계속 재판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니 헌법의 취지대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결속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밀고 가서 명확하게 민의를 대선 투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네. 그게 이 모든 내란의 후유증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네. 한 말씀만 보태자면 이게 결국은 아마 기를 잡지 못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보는데 나도 그렇게 봐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대선에서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 분노와 불안을 절대 잊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나고 나서 안 돼. 아이, 그래도 뭐 사법부가 아이, 또 그럼 이렇게 해서 안 하네.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꼭 이 이름들 네. 잊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추진하고 아유. 있는 모든 법안들은 다 통과시켜야 예, 된다. 반드시 그건 해야 되고. 네. 그거 모든 법안의 이름에 조희대 법안이라고 쓰세요. 그 빌런들과 싸울 때마다 항상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22대 총선의 결과. 맞아요. 그럼요. 항상 200개가 안 돼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훗날 빌런과 싸울 때마다 우리가 22대 대선 결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할 수 맞아요. 있게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이게 된다. 주권자의 힘이라고요. 결국.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입법부도 다수 의석을 갖게 되고 행정부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개혁을 힘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지체 없이 뭘 하라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는 대통령이 막 넉 달씩 안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죠. 전혀 이게. 전혀 없죠.